현재는 대부분 나훈아 씨가 훨씬 유명하지만 그 시대 대세는 남진 씨였어요. 80년대 트로트를 이끌고 갔던 가장 대표 주자라고 말한다면 김연자 씨. 새롭게 부흥을 시키려는 노력했던 가장 선두자는 장윤정 씨죠. 그리고 홍진영 씨. 그 뒤부터 계속 이어지는 미스터 트롯이 트롯의 열풍을 다시 일으키게 되죠. 홍진우 씨를 한번 좀 소개하고 갈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음악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테마로는 트롯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트롯 이렇게 말하면 보통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뭐 노인들이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안 좋아하는 분들도 우리 부모님 또는 다르게 해석한다면 다른 세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면 좀 좋겠고요. 트롯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길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근데 음악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게 바로 음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추억, 기억,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음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전후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놓고 보면 서양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팝에 좀 열광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트롯이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트롯에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트롯의 유행을 이끌어내신 분은 누굽니까? 라면 이미자 씨예요. 1963년도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가 최초로 1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게 됩니다. 뭐 지금 따지면 1000만 장은 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면서 트롯의 열풍이 일기 시작하죠. 그러고 있다가 70년대가 되면 물론 학생들을 중심으로는 통기타의 문화가 퍼져가긴 하지만 그래도 커다란 대세는 트롯이었습니다. 70년대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떠오르는 분들은 나훈아, 남진 씨죠. 그 중에서도 현재는 대부분 나훈아 씨가 훨씬 유명하지만 그 시대 대세는 남진 씨였어요. 물론 이따 80년대가 되면 음악이 좀 다양해집니다. 다양해지면서 사실은 80년대는 조용필 씨의 시대예요. 그럼 80년대 트롯이 없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80년대 트로트를 이끌고 갔던 가장 대표 주자라고 말한다면 김연자 씨. 요즘은 아모르페트로가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요. 서른도, 김수희, 그 다음에 심수봉, 약사 가수 주현미 씨까지가 주로 80년대의 어떤 트롯을 이끌고 갔던 세대지요. 그러고 있다가 90년대가 되면 트롯이 상당히 주춤합니다. 90년대 여러분들이 가장 줄을 이뤘던 건 아무래도 댄스였을 거고요. 그리고 힙합, 발라드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 나오는데 90년대를 지배했던 캡틴은 누가 뭐래도 서태지겠지요. 자, 그러고 있다가 2000년대를 맞이합니다. 2000년대가 딱 되면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아이돌의 시대예요. 2000년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대의 요정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핑클 또는 SES, 저희한테는 요정이고 또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는 H.O.T나 제키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서부터 아이돌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거의 20년을 흘러오게 됩니다. 물론 2000년대부터 여러분들이 트롯을 새롭게 부흥을 시키려는 노력했던 가장 선두자는 장윤정 씨죠. 그리고 홍진영 씨, 그 다음에 박상철 씨, 박현배 씨 같은 사람들이 있기는 했으나 트롯이 큰 대세를 이루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디션 프로들이 시작이 돼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으뜸이 되는 프로는 2019년도에 시작하는 미스 트롯이고요. 그 뒤부터 계속 이어지는 미스터 트롯이 트롯의 열풍을 다시 일으키게 되지요.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송가인 씨, 임영웅 씨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남진, 나훈아, 송가인 이런 분들 한번 다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사실은 제가 윤짱지구대 대원인데요. 좋게 편함 팬심, 나쁘게 편함 사심으로 오늘은 짧게 홍지윤 씨를 한번 좀 소개하고 갈까 합니다. 자, 홍지윤 씨는 여러분들이 95년 3월 3일생인데요. 3월 3일?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희 시대에 요정들이 계셨죠. SES의 유진, 핑클의 성유리. 제가 팬이었는데요. 그 두 분들이 놀랍게도 81년 3월 3일생입니다. 3월 3일. 뭔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홍지윤 씨도 3월 3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스토커 같아요. 어떻게 생일을 외워? 제가 3월 3일생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외우고 싶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우연찮게 생일이 같아서 외우고 있는 편이고요. 홍지윤 씨는 경기도 일산 태생이고요. 그리고 동생은 홍주연 씨라고 발라드 가수고요. 2021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5살 차이 나죠. 밑에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홍지훈 씨는 중앙대 국악과를 나왔는데 사실은 20살 때 성대 낭종이 있어서 거의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국악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돌로 데뷔하려고 연습생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돌 연습생 치고는 특이하게도 그 믹스라인이라는 프로에서 장윤정의 짠짜를 불러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 찢기 연습하다가 다리에 마비가 와서 결국은 오디션에 제대로 합격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고는 이 마비가 너무 심해서 보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이런 시간을 6개월 정도 보내면서 상당히 낙담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러는 과정 속에 사실은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과정에선 여러분을 영접했다고 하죠. 뭐 개그맨 박나래 씨, 그 다음에 가수에서 배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차은우 씨, 그 다음에 김사랑 씨 같은 사람들을 영접했었다고 합니다. 자, 미스트롯 1에서 사실은 섭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로는 좀 걸 자기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거절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일본 엔카 가수로 데뷔를 하려고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죠. 그런데 닥쳐온 코로나.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미스트롯 2에서 드디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출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뭐냐면 오프닝에서 센터를 맡았었죠. 오프닝 센터를 맡았다는 건 미모가 탁월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1 때 학원의 국어 선생님이셨답니다. 그분이 이쁠 뿐만 아니라 인성도 탁월했다 라는 글을 써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죠. 아름다운데 인성까지 많은 걸 갖추기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가 봅니다. 아이돌부 중에서는 사실은 가장 역대를 다 따졌을 때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2위 미스트롯 2에서 선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하나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앞의 대회에 비해서 미스터 트롯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던 게 미스트롯 2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연에 참가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죠. 다양한 버전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적 조회수, 유튜브의 누적 조회수를 보면 뭐 엄마리랑이라거나 여러분들이 뱃띠워라라거나 뭐 꽃바람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뷰에 달하는 이 정도 인기면 사실은 물론 임영웅 씨와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한 인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T조에서 하고 있는 원래 금요일날 방송을 하다가 요즘은 화요일로 옮겼죠. 그래서 화요일은 밤에 좋아라는 프로에서도 뭐 웬만한 거 올리면 거의 막 100만 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7번 국도 헐헐헐 뭐 워낙 뭐 새벽비 워낙 많은 노래들이 사실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첫 곡으로 노래했던 건 그 장윤정 씨의 짠짜라를 작곡했던 윤명선 작곡가와 첫 번째 내놨던 노래가 오라라는 곡이었었고요. 지금 이제 윤명선 작곡가와 다시 두 번째 노래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랑의 여왕이라는 노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라는 드라마의 OST도 불렀었죠. 그래서 러브 어게인이라는 노래도 불렀었는데 까메로도 출연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보석점에서 알바 뭐 이렇게 점원으로도 나왔었는데 가끔 TV에 보면 연기에 대한 욕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로 TV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지훈 씨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좀 구독자 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기에 비해서는 3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유튜브에 동영상이 한 10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식 팬카페는 네이버에 있는데 윤짱지구대라고 하죠. 82,000명이 회원수가 82,000명이 조금 넘는데요. 윤짱이라는 건 왜 윤짱인지는 아실 거고요. 짱이라는 말이 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붙여준 호칭이죠. 뭐 보스, 최고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호칭이고 공식 색깔은 다홍색입니다. 장르상 트로트여서인지 모르겠지만 회원의 연령들이 조금 좀 높으신 편이고요. 그 다음에 미스트롯 2에 나왔던 다른 멤버에 비해서는 회원의 남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 DC 인사이드에도 이런 팬클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DC 인사이드는 보통 20, 30대 남성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 발달된 곳이 아니죠. 왜 트로트 가수들의 팬카페가 형성되긴 쉽지 않은 곳인데 미스트롯 2의 멤버 중에서는 가장 활성화된 DC 인사이드의 카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네이버 카페와 DC 인사이드가 사이가 대부분 안 좋은 편인데 이상하게 홍지훈 씨는 양쪽이 도시락 서포트를 같이 한다거나 해서 사이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이 DC 인사이드에 그 금저가 2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장인이란 단어를 쓸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처제란 말을 쓸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런지는 감이 오실 겁니다. 장인. 그러니까 홍지훈 씨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지윤 씨의 동생 홍주연 씨한테 처제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지어가 2개 있는데 본인은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방송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본인이 기즈모 닮았다라고 하는데 기즈모 되게 예쁜 캐릭터죠. 그래서 본인도 좋아하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편이어서 쌍수를 2번 했다라고 뭐 얘기를 했었고요. 키가 좀 작다라고 했더니 막 160 안 되지 않냐 했더니 160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159.6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41kg라고 했는데요. 41kg라는 몸무게는 홍지윤 씨가 한 게 아니라 양재인 씨가 TV 프로에서 거의 뭐 폭로하듯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홍지윤 씨에 관계되는 나무위키 내용들이 좀 안 맞는 것들이 좀 많은가 본데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밝혔어요. 자기는 겨울이나 추위를 되게 싫어한다. 차라리 여름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나무위키에 LG 팬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야구를 잘 아예 모른답니다. 특별한 어떤 팀의 팬은 아니라고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하면 LG 두산전에 LG 쪽으로 가서 시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온천 되게 좋아하고 사케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본어도 꽤 잘하신다고 했고요.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면 일본에 갔다 온 사진이 상당히 많은 걸 보면 아무래도 그쪽에 이렇게 풍에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방송에서 어떤 꽃을 좋아합니까? 근데 후리지아를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경연 중에 꽃바람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그 붐씨가 후리지아 향이 난다라고 했던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그 꽃을 말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진 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를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얼음을 넣어서 차게 먹진 않는 편이고 좀 흐리게 미지근하게 먹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냐라는 말에 잠재력 있는 가수란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뭐 잠재력? 그 말은 지금보다 많은 가능성을 가졌다는 평가인 것 같아요. 별명도 정말 많으신데요. 가장 공식 별명은 트롯밥이지요. 그래서 본인도 밀고 있는 별명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트롯밥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경연 중에 배 띄워라라는 노래를 할 때 그 입고 나왔던 옷에 큰 리본 때문에 그래서 얻게 된 별명이라고 하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은가은 씨랑 친한 것 같은데 은가은 씨가 지어준 별명은 홍씨지요. 그래서 왜 홍씨냐 그러면 경연 당시에 꽃감을 자꾸 갖고 다녀서 그래서 홍씨라고 불렀다는데 되게 어울려 보여요. 성이 홍씨다 보니까 홍씨. 뭐 여러 가지로 되게 어울리는 별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별명이 종이 인형이지요. 종이 인형은 여러분들이 화요청백전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하는 운동 게임이 있었는데 근력과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거의 뭐 체력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종이 인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홍지윤 씨 앞으로도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